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로 큰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됐죠?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성공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유, 법정 지상권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큰 기대를 안고 경매에 딱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거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찔한 상황 아닌가요? 분명히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내 땅 위에 있는 저 건물을 마음대로 부술 수가 없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딱 알면 웬만한 경매 함정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 바로 성립의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토지 소유권보다도 우선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니. 대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막강한 권리가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경매가 진행되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만 보고 실수를 하거든요. 하지만 법이 딱 하고 찍어두는, 주목하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맨 처음, 저당권이 설정되던 바로 그날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를 보세요. 토지랑 건물이 똑같은 사람 소유였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건물만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결국 토지만 경매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걸 낙찰받은 상황인 겁니다. 법은요, 다른 건 안 봐요. 저당권이 설정됐던 바로 저 시점 1, 그때의 상태를 마치 사진 찍어두듯이 기억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방금 본 그 타임라인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건 뭐 거의 99%, 아니 그 이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말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만났을 때 특히 우리 같은 경매 초보자들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그 전략을 한번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건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계산할 때도 저 건물은 앞으로도 계속 저기 있겠구나. 이걸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물건은요, 감정가의 거의 반값, 그러니까 50에서 60% 이하로 아주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라고 조언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떼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소유자가 누군지 적힌 갑구만 쓱 보고 넘기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가 적힌 을구를 반드시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당권 설정 날짜랑 소유권 변경 날짜, 이 두 날짜를 비교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땅을 싸게 샀다고 칩시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느냐? 사실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 주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내 땅 쓰는 값이니까 돈 내놔라 하고 토지 사용료, 이걸 전문 용어로 지료라고 하거든요. 이 지료를 받아내는 겁니다. 네, 쉽지 않겠죠. 자, 지금까지는 방어 전략이었죠. 이제부터는 레벨을 좀 높여서 고수들의 공격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매 고수들은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골칫덩어리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바꾸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공격적인 플레이죠. 고수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물건만 노려서 들어갑니다. 바로 지료 연체를 통한 소멸 청구라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죠. 이게 뭐냐면 일부러 지료를 받으면서 건물주인을 압박하다가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토지는 물론이고 저 건물까지 싹 다 내 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전략이 어떻게 먹히는 거냐?
원리는 간단해요. 건물 주인이 땅 사용료, 즉 지료를 2년치 이상 안 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토지 주인인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가 생깁니다. 법원에 저 사람 권리 없애주세요 하고 법정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건물 부서 하고 철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요, 이거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소송 한 번 시작하면 기본이 1년 이상이에요. 변호사 비용 같은 부대 비용도 계속 들어가죠. 그동안 내 소중한 투자금은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또 어떻고요. 정말 이래서 초보자들은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물건들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특수 물건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빠져나올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 즉 출구 전략이 없다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하나, 이것만은 제발 기억해 주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경매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맨 처음 저당권이 설정된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도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피해야 할 함정이자 리스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건 함정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